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6월 27일 금요일 우리 시장 이틀 연속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 순매도가 지수를 내리는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코스피는 0.7% 내린 3055, 코스닥은 0.81% 떨어진 781로 이번 주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0.5원 소폭 오른 1357원에 거래를 마쳤네요.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29.2도. 오늘 금요일입니다. 6월 마지막 주에 끝내주는 마무리를 위해서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네, 카디건스의 러브풀 들으시면서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최미선님께서 안녕하세요. 처음 들어오는 새싹이에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에 좋은 정보 많을 것 같아요. 소장님이라고 해서 나이 많은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네요. 라고 해주셨거든요. 감사해요. 그렇다고 어리지도 않아요. 네, 새싹 멤버 최미선님 환영합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재미난 세상 이야기 준비했으니까 채널 고정이에요. 백현민님께서는 오랜만에 제 시간에 보이는 라디오 키셨다고요. 못 듣는 날에는 팟캐스트로 구독을 해서 듣고 계신데요. 와, 들을수록 목소리도 편안하고 정보가 많아서 정들었다고. 벌써 정들었어요. 팟캐스트 순위가 계속 높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했는데 구독자도 계속 늘고 아마 이 백현미님처럼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 분들, 정든 분들이 많으셔서 그 덕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고요.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 무료 어플 고릴라로 문자 보내주세요. 소개도 해드리고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차에 관한 모든 이야기 방과 후 차차차 타고 다른 나라 속사정까지 들여다보는 삶은 여행까지 떠나볼게요. 저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중국산 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세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중국산이라고 하면 괜히 품질이 좀 떨어지거나 짝퉁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렸습니다. 예전엔 그게 맞는 얘기기도 했습니다. 브랜드로서라기보단 싸고 빠르게 남의 물건을 만들어주는 나라로 인식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자기 브랜드로 세계 시장 1위를 접수하는 나라가 됐죠. 테슬라를 제친 전기차 판매량 세계 1위 BYD는 중국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최근 테슬라 판매량을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상업용 드론 세계 1위 업체는 이스라엘도 미국도 아닌 중국의 DJI죠. 대륙의 실수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중국 제품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한 샤오미, 전 세계 10억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틱톡, 세계 유명 도시에서 팝업이 열렸다 하면 오픈런은 기본인 팝마트, 모두 중국에서 만든 브랜드입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주 커버 기사에 중국 브랜드들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글로벌 소비 트렌드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어디서 만들었냐를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가 더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나라에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다이소를 표방한 요요소부터 국내 거주 중국인에서 점점 그 대상을 넓히고 있는 배달앱 헝그리판다, 밀크티 브랜드 차지 등이 조용히 스며들고 있죠. 우리 입장에선 참 복잡한 기분입니다. 경쟁 상대가 기술을 따라오더니 이제는 내 고객 감성까지 건드리기 시작했거든요. 새로운 마켓 포지셔닝에 성공한 메이드 인 차이나. 우리는 무엇으로 승부해야 할까요? 이상 뉴스였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자동차 세계로 떠나는 드라이브 방과후 차차차. 오늘도 카매거진 최정필 기자가 안내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자동차 이야기 재미있게 나눠보죠. 어떤 얘기 가져오셨어요? 사실 오늘은 자동차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네. 모터스포츠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오? 영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얼마 전에 이제 모터스포츠하고 관련된 새로운 영화가 하나 개봉을 했는데 이제 요 영화를 주제로 해서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그 영화 우리 빵 오빠가 그렇게 멋있게 나온다고 이 목동까지 소문이 자자한 그 영화 맞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번에 개봉한 이 모터스포츠 관련 영화는 브래드 피트 주연의 F1 더 무비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사실 F1이라고 하는 게 모터스포츠를 잘 모르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런 굉장히 좀 유명한 모터스포츠 대회인데 네. 이 대회가 올해로 7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모터스포츠 자체를 주제로 했었던 영화들은 꽤 나오기는 했었는데 네. 이게 사실은 촬영이 워낙 힘들다 보니까 경기 자체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그 선수 한 명 한 명에게 혹은 팀에게 조금 집중을 하는 그런 영화들이 좀 많았어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레이스카가 시속 평균적인 속도가 한 300km 정도가 나오게 되다 보니까 그쵸. 이거를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찍을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죠. 이게 300km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부웅이 아니라 우왕 이런 거잖아요. KTX 같은 속도예요. 그죠. 쉽게 말하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영화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해소가 됐고 조금 더 생동감 있게 찍을 수 있었던 그런 영화였다 보니까 모터스포츠를 잘 모르는 분들이 본다 하더라도 되게 재밌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모터스포츠 취재를 다니고 있고 그냥 관람을 하러 가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화가 개봉을 한다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좀 많이 좀 반갑고요. 또 이게 우리에게는 좀 많이 생소할 수도 있기는 한데 전 세계적으로 되게 많이 열리고 있고 또 인기도 생각보다는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터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조금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영화 후기를 보니까 모르고 봐도 너무 재밌다 이런 네. 얘기도 있고 사실 자동차의 그 엔진 소리가 브랜드마다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저도 자동차 기자할 때 그런 거 구분하는 게 너무 재밌었거든요. 근데 그 사운드가 잘 들리는 좋은 곳에서 보면 더 실감이 난다 이런 얘기 들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F1 같은 레이싱 경기를 모터스포츠라고 말하는 것 같기는 한데 다른 것도 뭐가 많은가 봐요. 모터스포츠라고 하면 정확히 뭘 말하는 거예요? 바퀴가 달려있고 엔진이 달려있는 차들로 하게 되는 경기들을 우리가 모터스포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제 이륜차, 오토바이로 진행을 하는 이런 경기나 스포츠 전반을 아울러서 요 모터스포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달리는 기계로 우리가 경쟁을 한다. 그러면은 이 모터스포츠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런 경기는 대략 1년에 얼마나 많이 열려요? 사실은 생각보다 꽤 많이 열리고 있거든요. F1 같은 경우에만 하더라도 올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총 24번의 라운드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 24번의 라운드 동안에 전 세계를 돌면서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라운드 한 번 한 번당 이 연습 경기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프랙티스 혹은 예선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퀄리파잉, 본선이라고 할 수 있는 레이스까지 라운드 하나당 3번씩의 경기가 펼쳐지기 때문에 총 72번의 경기를 펼치게 되는 셈입니다. 근데 F1만 그러냐? 아닙니다. 다른 글로벌 모터스포츠 같은 경우에도 대회를 한번 한다 그러면은 보통 이틀에서 3일 정도씩 이 대회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당연히 모든 대회를 다 챙겨볼 수는 없기는 하지만 관심 있는 대회라든가 그 대회의 하이라이트만 챙겨본다 할지라도 꽤 많은 시간을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좀 빠져들 수 있구나라는 것들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모터스포츠 대회가 열리고 있기는 한데 저도 그래요? 직접 이제 취재를 가고 있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글로벌 대회하고는 조금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모터스포츠 대회가 열려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개최되고 있는 모터스포츠 중에 가장 규모가 큰 대회라고 하면은 네. 이제 슈퍼레이스라고 하는 이제 경기가 있습니다. 이 대회하고 이제 현대자동차가 개최를 하고 있는 현대 M 페스티벌이라는 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좀 가장 규모가 큰 대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개는 이제 자동차를 가지고 하게 되는 행사고요. 그다음에 네. 오토바이, 이륜차를 가지고 하게 되는 이제 행사라든가 아니면 이제 오프로드
레이스와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경주를 하는 투어링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대회들이 계속해서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더 규모가 작은 대회도 좀 꾸준하게 개최가 되고 있고요. 이제 성과 자체에 대한 평가는 좀 많이 갈리기는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F1과 같은 이제 글로벌 모터스포츠 경기를 유치하려고 시도를 한 적도 있었고 네. 또 실제로 성공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렇긴 한데 이제 좀 평가 자체가 좀 많이 갈리는 측면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F1이라든가 F1의 전기차 버전인 포뮬러 E라든가 이런 대회들도 이렇게 유치를 해서 개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영화 그 F1 더 무비 개봉에 맞춰서 이 F1하고 모터스포츠에 대한 궁금증을 좀 집중적으로 해소를 해보죠. 먼저 이 F1 하면 이게 뭐 가만 생각하면 컴퓨터에 이렇게 단축키에 있는 그 F1 아닐 것 같고 뭐의 줄임말이에요? F1의 정확한 명칭은 포뮬러 1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터스포츠 중에서도 가장 상위 카테고리에 자리를 하고 있고 또 가장 유명한 대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모터스포츠도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게 가장 빠르다거나 가장 어려운 경기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조금 어렵기는 해요. 네. 근데 예를 들면은 현대차가 많이 나가고 있는 WRC 같은 경우에는 산 위에서 달리게 되거든요. F1 같은 경우에는 딱 정확하게 정해진 트랙에서만 달리기 때문에 네. 둘 중에 어떤 게 그러면은 더 상위야라고 했을 때는 비교가 조금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렵거나 가장 이제 실력이 좋아야지 할 수 있는 모터스포츠냐라고 하면은 조금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가장 상위에 있는 대회라는 거는 이제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그러니까 흔히 이제 자동차 경주라고 하면은 떠올릴 수 있는 게 F1이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 기자도 이 F1 경기 취재하면서 직접 본 적 있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F1을 개최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게 15년 전이었습니다. 15년 전에 이제 전라남도 영암에서 개최되는 경기를 직접 보러 간 적도 있었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싱가포르나 이제 상하이, 이제 일본 같은 해외 경기도 좀 종종 보러 나가고 있습니다. 와. 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모터스포츠라는 분야 자체가 좀 많이 약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불모지 이렇게 불리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나라에도 꽤 많은 팬분들이 좀 숨어 계시거든요. 근데 이번 영화를 기점으로 해서 좀 이제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나는 이거 잘 아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F1 경기 보면 팀 이름들도 좀 나오고 네. 자동차에도 뭐가 이렇게 이름 스티커 붙여 있고 네. 그런데 대부분이 그 자동차 브랜드 이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팀 이름이 무미건조해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보통 다 그래요? 사실 그 팀명에도 그렇고요. 레이스카에도 보면 굉장히 많은 브랜드 상표들이 붙어 있거든요. 네. 이거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돈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차에 붙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스폰서십에 관련되어 있는 이름들이 붙게 되고요. 팀 이름. 팀의 이름 같은 경우에도 그 대회에 참가를 하려고 하는 자동차 제조사의 이름이 하나가 들어가게 되고 네. 엔진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별로 없습니다. 네. F1에 사용되는 엔진은 좀 특별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 그 엔진을 공급하는 회사의 이름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이틀 스폰서와 같은 이름들이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차도 정말 신기하게 생겼잖아요. 네. 저는 뭐 자주 봐요. 집에서 미니카랑 레고로. 네. 그 레이스카에도 한 가지 비밀이 있는데 네. 사실 얼핏 보기에는 다 비슷해 보이잖아요. 네. 팀마다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아. 이게 사실은 이제 기본적인 규정만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 거야라고 하는 것들을 팀이 자체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네. 설계 사상이라든가 전체적인 비율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얼핏 보기에는 같아 보일 수도 있는데 자세하게 살펴보면 아주 미세하게 다 다른 형상들이 적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뭔가 자동차 제조사들이 이길 수 있는 기술들을 집약해서 만든 서로 빨리 달리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쏟아 넣은 그런 건 거죠. 네, 그렇죠. 사실 소재 같은 경우에도 카본 파이버라고 해서 이제 탄소섬유라고 불리는 그런 소재들이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소재들 같은 경우에도 일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당히 고가의 소재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안 하는데 차 전체를 그런 것으로 만든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조금 더 빠르게 달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보통 자동차라고 생각을 하면은 바퀴도 어딘가 차체 안쪽에 잘 숨어 들어가 있고 지붕도 있고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네. F1에 나가는 레이스카는 바퀴도 그대로 드러나 있고 사람도 그대로 드러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이 대회 자체가 우리 차가 세계에서 제일 빠른 차야라는 것을 강조를 하기 위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차와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이게 자동차 제조사들의 경쟁이 엄청난 만큼 빠르기도 할 것이고 또 위험하기도 할 것 같은데 그 F1 대회에 출전하는 그 레이스카들의 실제 성능 있잖아요. 스펙. 네. 그런 것들은 어떨까 궁금하거든요. 사실 그게 어느 정도의 배기량이라든가 어떤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사용을 한다던가 그런 규정들이 있기는 한데 구체적인 사양 자체는 제조사마다의 완벽한 비밀로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중계 같은 것들을 잘 살펴보시면은 일정 이상의 이 화면을 안 보여주거든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스티어링 휠, 핸들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 같은 경우에도 팀마다 혹은 선수마다 다 구성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하나하나마저도 다 비밀로 이제 취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사양까지 알 수는 없지만 매년 성능이나 안전을 위해서 규정을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그 규정 안에서 가장 빠른 차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 F1의 상징이라고 하면은 천둥, 이 우렁찬 이제 네. 엔진 소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그니처였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사용이 됐었던 엔진은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그리워하는 소리가 V12, 12기통의 엔진이 사용이 되던 시기였습니다. 소리도 그리워해요? 네, 소리도 그리워하고 이 엔진이 지금 계속해서 좀 작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리도 같이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보셨던 분들은 이제는 그런 소리가 안 나는데 하고 굉장히 아쉬워하고 계시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V6 하이브리드 터보 엔진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12기통의 3,500cc 배기량을 가지고 약 850마력을 냈다고 합니다. 네. 이 마력은 평균치에 해당을 하는 숫자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약 950마력 이상의 출력을 발휘를 한다고 하고요. 가장 빠른 속도는 시속 350km까지 속도를 올릴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정말 일반적인 자동차보다는 바닥에 붙어서 다니는 비행기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슈퍼카, 뭐 람보르기니, 네. 페라리 이런 것도 뭐 제로백이 이 레이싱카랑 거의 비슷한 것 같고 최고 속도도 한 300에서 350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외형이나 내관 이런 거 말고 특별하게 다른 게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슈퍼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차들은 네. 일반적인 도로에서 달리는 거를 가정을 하고 만들어진 차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끄러지는 거를 방지를 한다던가 에어백이라든가 그런 안전 장비들이 들어가 있는데 F1의 레이스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는 차는 차에서 기름이라든가 전기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순 힘으로 돌려야 되거든요. 사람이 힘으로만 돌려야 되고 그런 안전 장비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죠. 사실 모터스포츠의 본질 자체가 이제 속도 경쟁이거든요. 네. 안전을 위해서 다양한 규정들을 마련을 해두기는 했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안전 장비 같은 것들이 많이 일반 차 대비 많이 빠져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매년 사고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전 규정을 계속해서 강화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난 10년 사이에 새롭게 적용된 안전 규정 중에서 가장 말이 많았던 것 중에 하나가 2018년에 적용됐었던 헤일로라고 하는 장비입니다. 헤일로가 뭐예요? 헤일로라고 하면은 F1 레이스카는 오픈 휠, 바퀴도 그대로 드러나 있고 탑승자도 그대로 드러나 있는 오픈 콕핏의 형태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은 머리 위쪽에 뭔가 있는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거 하나하나가 다 경주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상태로 평균 시속 230에서 300km로 달리고 있다 보니까 작은 돌멩이 하나만 튀어도 혹은 사고가 나면은 너무 끔찍한 사고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물론 예전에도 그런 사고들이 많이 있었고 많은 선수들이 안타깝게 사망하기도 하고 그런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기는 했었는데 이 헤일로라는 장비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던 건 2014년이었습니다. 당시에 줄 비앙키라고 하는 굉장히 유망한 젊은 선수가 있었는데 안타까운 사고로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 사건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 이후로 최소한의 장비, 드라이버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장비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도입이 된 게 이 헤일로라는 장비예요. 이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천사 그림들을 보면은 머리 뒤쪽에 후광처럼 동그랗게 빛이 나오는 그런 그림들 종종 보잖아요. 네. 그런 것들처럼 드라이버 머리 위에 그 동그란 구조물이 있다라고 해서 헤일로라는 이름이 붙게 됐습니다.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뭔가 F1은 올림픽 국가대표가 신는 특수 신발 같고 네. 그냥 슈퍼카는 한 3, 40만 원짜리 되는 최고급 러닝화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모든 선수들이 안전하게 다치지 않고 경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세계적으로 F1 선수다 그러면 몇 명이나 있어요?
이 F1 드라이버라고 하는 직업은 전 세계에서 딱 20명만 가질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직업입니다. 물론 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제 더 많은 이제 직원들 혹은 미케닉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이 F1 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10개 팀밖에 존재하지 않고 있고요. 생각보다 적네요. 일단은 운영비가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자동차 회사들이 엄청난 투자가 들어가고 있는 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단 2명의 레이스 선수만 이제 나갈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거기까지 가기 위한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거든요. 아래 단계 F2라든가 F3라든가 그 하위 클래스들도 많이 있고 그런 팀들까지 다 합치게 되면 훨씬 더 많기는 하겠지만 F1으로만 한정을 지어서 보면은 드라이버는 딱 20명만 존재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영화를 보면 그 차가 한번 중간에 탁 멈췄을 때 우르르 나와가지고 네. 바퀴 탁 바꾸고 뭔가 착착착착 해가지고 싹 네. 가는데 우르르잖아요. 정말 네. 딸린 식구들이 정말 많아 보이던데. 사실 자동차 경주에 나간다고 했을 때, 이 F1에 나간다고 했을 때 정말 쥐어짜서 최소한의 인원만 나간다라고 했을 때도 필요한 인원이 최소 20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적게는 200명, 많게는 500명이 한 팀의 소속으로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그 우르르 나오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F1 드라이버하고 마찬가지로 같은 수준의 안전 장비를 착용을 하고 대회에 나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혹시 F1 선수 있나요? 사실 아쉽게도 우리나라에 F1 드라이버는 아직 없고요. F2 드라이버를 경험을 했었던 한국계 영국인 선수는 있습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F1 팀의 이제 시뮬레이터 드라이버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시뮬레이터 드라이버라고 하는 거는 차의 설정을 바꿨을 때 그게 실제 선수에게 적용되기 직전에 최종 테스트를 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F1 선수하고 버금가는 선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아직 공식적인 F1 드라이버는 아니고요. 그 아래 클래스인 F3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살인 아마 20살이 맞을 거예요. 신우현이라고 하는 선수가 지금 활약을 하고 있거든요. 네. F1, F2, F3 모두 합쳐서 이 두 명이 한국인 또는 한국계 선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선수들이 이제 도전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 세계적인 F1 드라이버들의 이 평균 연령이 26에서 27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수들도 아직은 좀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언젠가는 한국인 드라이버도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지금까지 카메거진 최정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2교시로 돌아올게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충전하는 시간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정숙님께서 안 그래도 F1 더 무비 주말에 보려고 하셨대요. 근데 오늘 방과후 차차차 덕분에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잘 들었다고 보내주셨네요. 저도 주말에 한번 봐야겠어요. 이다영님 아드님께서는 초등학교 1학년인데 오늘 단원평가 시험에서 100점을 맞았다고 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아주 어깨가 으쓱으쓱하다고 저녁에 치킨 먹고 싶다고 하는데 먹여야겠지요 라고 해주셨거든요. 치킨 가지고 되겠어요? 사이드 디시도 시켜주시고 뭐 치즈롤도 시켜주시고 칭찬 많이 해주세요. 아드님 100점 잘했어요. 자, 오늘 퀴즈 풀고 2교시로 넘어가 볼게요. 지난 25일 우리나라에서 브래드 피트 주연의 레이싱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실제 레이스가 열리는 서킷에서 촬영해 영화계와 자동차 팬들의 기대를 동시에 받고 있는데요. 여기서 퀴즈. 이 영화의 배경이 된 모터 스포츠로 전 세계 20개국 이상에서 그랑프리라는 이름으로 열리며 최고 시속이 시속 350km에 달하는 이 스포츠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힌트는 영어 포뮬러 1의 약자고요. 컴퓨터 자판에도 있죠. 네, 보기 드립니다. 1번 F1, 2번 월드컵, 3번 Almost Paradise F4.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여행 전문 PD가 직접 보고 듣고 느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느새 현지인들의 일상이 눈앞에 펼쳐지죠. 삶은 여행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방목 특파원 탁재형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행으로 수다 떠는 탁재영 PD입니다. 네, 오늘 의상 정말 여행 가고 싶은 의상이에요, 네. PD님. 네, 오늘 여행지 어딘가요? 네, 오늘은 제가 또 지난 주말에 베이징을 다녀왔습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베이징. 네. 근데 그 경제 뉴스만 보면 네네네. 사실 요즘에 중국의 경기가 너무 네. 안 좋다. 그런 얘기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사람들 돈을 안 쓴다. 네. 진짜 어때요, 실제는? 그러니까 뭐 수치를 보면은 네. 뭐 이제 산업 이익이 작년 5월 전년 대비 뭐 9.1% 감소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데 부동산 시장도 막 침체돼 있다 그러고 근데 네. 막상 가서 보면은 잘 돌아가는구만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는 여행으로 간 거니까 주로 갔던 장소가 뭐 이제 관광지, 쇼핑몰 뭐 이런 데잖아요. 근데 이 중국의 경제를 떠받치는 게 이거는 확실합니다. 네. 먹는 거에 진심이에요. 그래서 요식업 경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래요? 이 요식업 얘기는 조금 뒤에 해보기로 네네네. 하고 요즘에 저도 그 얘기 들었거든요. 여행 갔다 온 친구가 뭐 쇼핑거리, 뭐 시장도 그렇고요. 네네네. 현금 결제 잘 안 하고 맞아요. QR 코드 찍거나 맞아요.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네네. 알리페이, 위챗페이 이런 거 없으면 네네. 계산 못 한다. 맞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저도 관광객도 이번에 그렇고. 가기 전에 일단 네. 저도 꽤 오랜만에 이제 중국을 가는 거여가지고 중국을 마지막으로 간 거는 2019년에 칭다오였는데 베이징을 마지막으로 간 건 한 2012년인가 뭐 그래서 제법 오래됐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많은 것들이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했는데 일단 중국 가기 전에 필수로 깔아야 되는 맵. 뭐 3종에서 5종 세트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요. 뭐예요? 일단 알리페이, 알리페이. 그다음에 위챗, 그리고 구글 렌즈, 그리고 뭐 고덕지도. 어. 뭐 이 정도는 깔아야 이제 가가지고 좀 불편함 없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뭐 구글 맵이나 뭐 네이버 이런 거는 사용할 수가 없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로밍을 해가면 네. 우리나라 앱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앱 같은 것들 뭐 유튜브 이런 것들이 다 열리긴 해요. 근데 이제 계속 그 로밍으로 돌아다니기에는 이제 데이터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그러다가 뭐 거기 현지 유심을 꽂는다든지 아니면 호텔에서 와이파이 잡는다든지 하면 이런 것들이 또 안 돼요. 막혀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불을 하기 위해서는 현금을 거의 안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알리페이 앱이라든지 아니면은 위챗 앱은 꼭 까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다 영어로 잘 돼 있나 봐요. 네, 메뉴가?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이제 그 트랜슬레이션 모드가 있기 오. 때문에 그걸 하게 되면은 한글로도 뭐 번역이 되긴 하는데 한글로는 이제 굉장히 대표적인 메뉴들만 번역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뭔가 어디에 그 음식점 페이지 같은 걸로 연결이 되면은 한글로 설정돼 있을 경우에는 다시 중국어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영어로 해놓으시면은 그런 것까지도 이제 영어로 번역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에다가 이제 자기 신용카드를 연동을 시켜놓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까지만 하게 되면은 사실 이거 꽤 편하구만 하는 생각이 그러겠어요. 들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뭐 이를테면 제가 이제 베이징에 가서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잖아요. 그러면 이제 베이징 지하철의 QR 코드를 제가 생성합니다. 네. 그럼 그 QR 코드가 제 카드랑 연결돼 있어요. 그것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지하철 들어갈 때 입구에 그 QR 코드 스캔하고 있는 렌즈가 있어요. 거기다가 제 핸드폰을 갖다 대면은 그냥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네. 간편하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으로 놀러 오는 외국인 친구들도 있는데 이 친구들이 공항에서 뭐 티머니 뭐 이제 이런 거를 사는 게 이제 최대 그쵸. 그 관문이거든요. 맞아요. 한국 생활을 시작하기 위한. 근데 이제 오히려 그런 식물로 뭔가를 구매하는 행위 없이 그냥 제 카드만 미리 연동시켜 놓으면은 그걸로 다 되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국어를 하시는 분들도 네. 약간 그 목에다가 인식표 같이 QR 코드 사원증 달아나요? 같이 어머. 본인의 QR 코드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내밀어요. 그래서 너무 제 신선한 충격인데요. 제 핸드폰으로 이제 그거를 스캔하게 되면은 우리 돈이 이제 나가는 거죠. 와. 근데 이게 또 편한 게 음식점을 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음식점 이 탁상마다 테이블마다 그 조그만 QR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메뉴 좀 주세요. 저 거기까지 중국말 할 줄 알거든요. 칭게이워 차이단 뭐 이제 이런 거 하면 되는데 네. 그러면은 그냥 그거 스캔하래요. 그래서 그거를 스캔하게 되면은 이제 그 음식점 메뉴들이 쫙 나오고 심지어 주문도 그냥 그 앱으로 다 해버릴 수가 있어요. 선택해서. 네, 와. 앉은 자리에서. 너무 편하겠는데요. 근데
요즘에 사실 중국하면 또 떠오르는 게 잘 모르는 네네. 사람 입장에서는 네. 미세먼지 여전히 많은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들고. 미세먼지 어땠어요? 상전 벽해가 몇 번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도 기억하던 베이징은 정말 그냥 뿌옇고 네. 답답하고 그런 거였는데 하늘이 맑습니다. 맑아요. 네. 오. 그러니까 일단 길거리에 전기차가 엄청나게 늘어났고 예전에 대기 오염의 한 축을 담당하던 게 이제 오토바이들이었거든요. 네. 오토바이나 아니면 소형 3륜차 같은 것들 그게 싹 다 전기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내연기관 오토바이는 베이징 있는 내내 한 2대 본 것 같아요. 어뉴스에서도 중국 얘기했었는데 네네. 전기차 얘기했었는데 네. 정말 그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그러면서 또 공장 같은 것들도 베이징 올림픽 기점으로 많이 그 좀 더 내륙 지방으로 보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기는 굉장히 맑아졌는데 단 한 가지. 단 한 가지. 호텔에 분명히 금연실을 빌렸는데 쾌쾌한 담배 냄새가 아주. 거기에 네. 호텔에 미세먼지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뭐 화장실도 호텔 화장실 뭐 공항 화장실 예외 없습니다. 그래요? 네, 담배 냄새 지독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안 그래도 사실 네. 나중에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0414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거든요. 네네. 20년 전 얘기긴 한데 중국에서 화장실 갔다가 깜짝 놀랐다. 네네네. 요즘은 어떤가요? 이렇게 네네네. 물어보셨어요. 네. 어때요? 일단 중국에 그래서 그 베이징에서도 이제 네. 후통이 많이 있는 지역. 후통이 뭐냐면은 네. 우리로 치면은 약간 그 한옥마을 같은 곳들이에요. 네. 그래서 되게 오래된 집들이 있고 그래서 되게 이제 정취가 아주 좋은 그런 골목들이고 굉장히 고가에 거래된대요. 거기에 있는 그런 오래된 집들이. 네. 근데 문제는 이 집들이 화장실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골목에 공용 화장실들을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 주신 분도 아마 그 공용 화장실을 한 10년 전에 보시고 네. 그랬으면은 거기가 이제 다 시멘트로 돼 있고 이제 푸세식이고 네. 이제 뭐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위생이 안 좋았을 텐데 그런 것도 있고 밑이 없거나 위가 없거나 해서 서로 네네네. 이렇게 눈을 마주친다. 일명 이제 니하오 화장실이라고 그러는데 니하오 화장실. 네네네. 그래서 지금도- 그게 정말 시설이 안 좋았을 때는 네. 옆에서 용변을 본 게 죄송합니다. 저 식사 때는 아직 멀었죠. 하여간 내 쪽으로 이렇게 흘러오는 뭐 뭐 이제 이런 그렇게 것도 있었는데 그렇게 지금은 하려고 그래서 음. 그런 것들이 스테인레스로 깔끔하게 단장은 됐습니다. 하지만 벽은 없습니다. 그런 게 또 있군요. 네. 참고를 해야겠대요. 어쨌든 최근 달라진 북경의 모습 우리가 잘 네네네. 봤고 우리가 관광은 본격적으로 어디로 떠나보면 될까요? 네, 그래서 제가 뭐 갔던 곳 중에서 일단은 뭐 베이징 그러면은 네. 딱 떠오르는 곳이 천안문 광장 아닙니까? 천안문 광장. 네. 근데 천안문 광장을 요새는 제가 예전에 갔을 때만 해도 안 그랬는데 아예 그 광장에 들어가는 것부터 사전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놓쳐가지고 광장은 그냥 먼 발치에서만 봤습니다. 그 중국 하면 딱 떠오르는 그 천안문 거기에 네. 이렇게 모택동 네네네. 그 초상화 이렇게 걸려 있고 그거는 아주 먼 발치에서만 봤고 그래서 야 이게 지금 아무래도 뭐 국제적으로 이렇게 분쟁도 많아지고 그 안에서도 뭔가 이제 소수민족과 관련된 그런 것들도 많아지고 하니까 정말 여기까지 이렇게 좀 신경을 쓰는구나 그런 게 느껴질 정도로 검문 검색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군. 자금성도 보셨어요? 네, 그래서 천안문 광장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자금성인데 자금성도 마찬가지로 사전 등록을 해야 되는데 네. 사전 등록을 안 해도 되는 곳을 찾다 보니까 네.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여기 가면 됩니다. 어디요? 징산공원. 징산공원? 네, 징산공원이 한자가 경산이에요. 경산. 네. 그러니까 이제 경치 좋은 산 또는 산의 경치를 보는 뭐 이제 이런 뭐 말도 될 수 있겠고. 그래서 자금성의 바로 북쪽에 위치한 공원인데 여기에 인공산이 있습니다. 인공산. 그 산의 이름이 징산이에요. 그럼 거기 가면 이걸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 요게 원나라 때부터 만들어졌는데 네. 자금성을 만들면서 이제 공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흙을 이렇게 퍼 올렸을 거 아니에요. 네. 그 흙들을 여기다 다 쌓아가지고 그래서 인공 언덕, 인공산을 조성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베이징 지역이 워낙에 판판하다 보니까 네. 풍수지리적으로도 왜 우리나라 청와대를 보시면 네. 그 뒤에 이제 인왕산이 딱 주산으로 버티고 있잖아요. 이런 네. 식으로 배치가 돼야 되는데 풍수적으로도 좀 안 좋다라고 느꼈던 거죠. 네. 그래서 자금성의 북쪽에다가 인공산을 쌓아가지고 풍수적으로도 이게 좀 더 기운이 좋게 만들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은 그 위에 올라가 보면은 그냥 자금성이 쫙 펼쳐집니다. 그냥 거기에 올라가면 되는군요. 여기를 그래서 석양때 가셔야 돼요. 석양대. 네.
많이 높아요? 올라가는데 힘들진 않아요? 오, 왜냐면 이저몽님께서 7월 말에 중국 여행 네네. 계획하고 계시는데 네네네. 여강으로 휴가 떠나시는군요. 네네네. 혹시 베이징에 계획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힘들면 안 되니까. 일단 베이징이 많이 덥습니다. 아, 많이 더운데 우리보다는 조금은 버티기가 수월한 게 좀 습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늘로 들어가면 금방 시원합니다. 건조하게 더운 거다 보니까 그래도 제가 갔을 때 벌써 한 35도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이런 건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석양 때가 되면 이제 해가 싹 좀 지면서 기온이 그나마 좀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아주 힘든 건 아니고 네. 그렇다고 아예 안 힘든 건 아니고 그냥 적당하게 뭐 우리 한라산 오름보다는 좀 덜 올라가는 그런 느낌으로 올라가면은 꼭대기까지 갑니다. 그리고 꼭대기에 거기 이제 만춘정이라는 이제 정자가 하나 있고요. 만춘정. 그 정자에서부터 딱 내려다 보면은 이제 자금성이 원래 이제 붉은색인데 석양을 받아가지고 더 붉어진 자금성을 볼 수가 있고 그 반대편으로는 또 좀 더 현대화된 시가지들이 이 석양빛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뭐 전통적인 그런 것들 말고 우리가 좀 현대적인 모습들 엿볼 수 있는 그런 곳도 있을까요? 네, 제가 이번에 갔을 때 네. 베이징 환락곡 어? 이게 한자가 느낌이 뭔가 한자다 오는데? 보니까 환락이 이제 그러니까 어뮤즈먼트예요. 어뮤즈먼트. 그쵸. 네, 그래서 여기가 테마파크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가면은 뭐 롤러코스터도 있고 막 이런데 여기에 뮤지컬을 관람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중국은 사실 뭘 하든 스케일이 너무 커가지고 그렇죠. 뮤지컬은 어때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공연 예술이 네. 굉장히 발달해 있고 또 이게 베이징 올림픽 거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더 비약적인 발달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뮤지컬 하나를 하더라도 뭐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뒤쪽에 이제 그 배경을 아예 다 LED로 만들어가지고 와. 대형 화면으로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이 입체감 있으면서도 규모감 있는 그런 공연을 하는 게 중국에서 많이 발달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갔을 때 장이모 감독이 연출을 한 네. 근면 왕조라는 그런 뮤지컬을 하나 봤어요. 네. 근데 스케일이 정말 엄청나요? 엄청납니다. 저도 뭐 이게 보고 이제 싶은데. 스포일러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뭐 이제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말을 안 하고 네. 중간에 대홍수가 나는 장면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표현하던가요? 멀쩡한 그냥 그 뮤지컬 무대에 네. 뭔가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네. 홍수를 일으킵니다. 진짜 물이 네. 나와요? 네. 어머.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 반투명 막이 하나 가려져 가지고 네. 그 안에 무대 장치가 변환될 시간을 주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꽝꽝꽝 이러면서 이제 홍수가 났다라는 장면이 나올 때 반투명 막이 싹 없어지면은 어느 사이에 무대가 빗면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들려 있고 네. 거기에 군데군데 암석 같은 것들이 이렇게 배치가 돼 있고 네. 그 빗면의 꼭대기에서 정말 엄청난 양의 물을 어머나. 콸콸콸콸 정말 홍수가 난 것처럼 와. 흘려보내기 시작을 해가지고 네.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 무대 밑바닥에 이제 배수 시설이 또 엄청나게 잘 돼 있더라고요. 대단하다. 그래서 그거를 그래도 한 5분 네. 정도를 정말로 사람이 그 물에 이렇게 닿았다가는 쓸려 내려가게 이 세상에. 정도 규모로 홍수를 일으켜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배우들 중에 이제 그 홍수에 이제 막 약간 오도 가도 못하게 된 역할을 하는 그 네네. 배우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럼? 엎드려가지고 그 물을 맞고 있는데 그 바위에 의지해가지고 저체온증 올 것 같더라고요. 살신성인의 뮤지컬이네요, 진짜. 네. 그래서 야 정말 이 근면왕조 같은 경우에는 뭐 인터넷 좀만 찾아보시면은 쉽게 그 티켓 구하는 법도 있고 하니까 한번 가서 보시는 것도 딱 1시간이어서 뭐 지루하지도 않고 정말 박진감 있고 괜찮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가 두 눈 가득 볼거리를 좀 이렇게 즐겼다면 네. 사실 아까 앞에서 요식업 얘기 잠깐 했는데 네, 배도 네. 채워야 되잖아요. 네. 사실 제가 떠오르는 건 베이징 하면 베이징 덕인데. 베이징 덕 드셔야죠. 어, 네. 베이징 하면 베이징 덕. 베이징 카오야. 가오야. 네네. 그렇게 말하면 좋아요? 이게 이제 구운 오리라는 뜻입니다. 아, 가오야. 네. 그렇게 얘기해요. 또 뭐가 있어요? 뭔가 기억에 남는 음식 있으세요? 일단 그 베이징 카오야를 먹기 위해서 네. 아침에 갔는데 네. 늦은 점심에 겨우 먹었습니다. 왜요? 웨이팅이 길어가지고요. 아, 그러니까 이것도 좀 하는 집, 좀 치는 집은 몇 개 없어요. 이런 집들은 정말 웨이팅이 끝이 없고 그래서 아침에 이제 발품을 팔아서 거기에 이제 그 QR을 또 등록을 해야 그러면 이제 QR 등록하면 또 좋은 게 이제 계속 몇 명 남았어 이렇게 날아와요. IT 강국이네요, 네. 정말. 근데
이제 다음은 넣어야 했을 때 없으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차례는. 아하. 그래서 그거 딱 보고 있다가 딴 데서 딴 거 보고 있다가도 그 순서 되면 딱 가야 돼요. 음. 그래가지고 이 베이징 오리라는 게 싸게 파는 집들도 있는데 야 맛이 똑같지가 않아요. 확실히. 그래서 특별하게 기른 오리를 이제 도축을 한 다음에 일단 공기를 불어 넣어야 돼요. 그 안에. 그래가지고 데친 다음에 이제 말리게 되면 그 안에 공기층이 생긴 상태에서 이 화덕에 넣어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굽는 거죠. 그 겉에는 이제 캐러멜 같은 걸 막 발라가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썰면은 사실은 이 고기보다도 껍질이 맛있죠. 입에 넣었을 때 쫙 녹습니다. 설탕 찍어 먹어도 네네네. 맛있죠. 그거 말고 좀 네. 이런 거는 우리 청취자분들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베이징 샤브샤브. 베이징 샤브샤브? 어떤 거예요? 이거는 이제 중국말로 슈안러우라고 하는데 슈안러우. 네. 그 씻을 쇠자에다 고기 육자를 써요. 아, 딱이네요. 네. 그대로. 근데 우리 보통 그 중국식 샤브샤브 그러면 허거 떠올리잖아요. 네. 허거는 사실 사천 음식이죠. 맵죠. 근데 이거는 맹물에다가 고기를 흔들어서 먹어요. 희한하네. 정말로 몽골에서 온 방식 그대로예요. 여기가 사실 좀 북쪽이어서 몽골이랑 좀 가깝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몽골 정통식 방법이 여기 넘어온 거여가지고 그냥 조미를 안 한 맹물을 신선로 커다란 신선로 같은 데다 끓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고기를 계속 이제 씻어서 먹고 또 야채도 씻어서 먹고 그러면서 이제 맛은 소스로 내는 거죠. 너무 계속 더 듣고 싶은데 네네. 이제 시간 때문에 마지막으로 네. 요거 질문 드릴게요. 네네. 우리가 쭉 얘기한 것 중에서 이거는 그래도 꼭 얘기하고 가야겠다. 청취자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코스. 일단 음식 하나만 더 얘기하고요. 네. 북경 짜장면 드셔야죠. 북경 짜장면의 짜장면? 원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산동식의 면이 인천을 통해서 들어온 거고, 네. 근데 이제 북경이 사실은 짜장면의 원조입니다. 아, 그래서 뭐가 달라요? 우리식 짜장면을 생각해 보시면은 좀 실망할 수도 있어요. 좀 짜고 고소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장을 다 넣지 마시고 좀씩 자기 입맛에 맞춰가면서 가진 야채랑 같이 이렇게 비벼서 드시는 북경식 짜장면 꼭 드셔보시면 좋고요. 네. 그다음에 전 이번에 갔을 때 뭐 다른 공간보다도 사실은 이제 딴 데가 예약이 다 차가지고 간 곳이긴 했는데 중국 공산당 역사박물관이라는 데 갔거든요. 네. 중국 현대사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정말 그리고 권력자에 대한 이 우상화를 이 정도까지 하는구나 요걸 느낄 수 있고 그 규모감에 좀 놀라고 그리고 여기가 화장실이 유일하게 담배 냄새가 안 납니다. 공산당이 컨트롤하고 있는 곳이니까요. 참고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세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오늘도. 지금까지 탁재영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퀴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퀴즈에선 영어 포뮬러 1의 약자로 전 세계 20개국 이상에서 그랑프리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모터스포츠 대회 이름 여쭸어요. 정답은 1번 F1이었습니다.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분들은요. 1977님, 0454님, 8490님 이렇게 세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명카 드라이브의 냉면 띄워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